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을이에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을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을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을이에요. 일단 가면. 그럼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을이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좀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밖에 있고 민주당에 문재인 전 후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간편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제3세력 구축한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길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몹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용기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데에 저는 일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혹시 뭐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제1당의 당수가 된다면 뭐 할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의원 되기 전에 뭐 강연록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런 걸 다 봤는데,
그걸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전문가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겠어요? 뭔가 기대는 있죠. 기대는. 그렇지만 진짜 확고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안 됐어요. 그 을속으로, 예, 그 을의 위치로 스스로 가신 거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막 건너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정기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두 번을 건너뛴 분이에요. 원래 민주화 세력이었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분이 그때 정말 멋이 있었거든요. 하나회 숙청을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잖아요.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협객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협객이요. 뭐야? 군에서 하나회가 전부 인사안을 짜가지고 누구 승진하고 누구 보직하고 다 갖고 오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각하 뭐 군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래갖고 날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 그분이 성격이 그런 분이셔가 멋졌어요. 그리고 뭐 금융실명제 뭐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것도 긴급 명령으로 탁 발표해놓고 수석비서관도 몰랐잖아요. 그 아침에 회의 소집해서 비서관들이 나오니까 놀랬지. 그때 인기가 하늘을 찌르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세력에서 산업화 세력 쪽으로 건너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나도 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게 심재철,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분들이 다 그거고 손학규 씨도 그 무렵이죠. 광명 보궐선거 때. 그렇게 한번 건너갔어요. 가서 거기서 성공했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07년 경선 때 나오시지 말고 거기서 그냥 하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일찍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4대강은 없었어요. MB가 아까는 원로로 이제 앉아서 청계재단 하나 만들어서 잘 사셨을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엉망으로 하고 나면 그러면 약간 인텔리전트한 손학규 씨가 이어받아서 대통령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야당으로 다시 건너오셨잖아요. 자기 있던 대로. 두 번을 건너오면서 바지가 다 젖어버리신 거예요. 전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인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기 있다가 일로 건너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이부영, 뭐 김영춘 이런 분들한테 한나라당에 몸담았지만 그분들은 원래 민주당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 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대통령 탄핵 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도 조심해야죠. 그게요, 제가 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욕 되게 먹고 지금도 온라인에는 제가 그 말 했다고 60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취지가 어떤 생물학적 퇴적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70이 돼도 청춘일 수 있죠. 그쵸?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몸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저도 지금 머리카락 염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빗을 때 보면 색치가 이제 생겼고요. 이도 뭐 임플란트 하는 것도 한두 개씩 생기고 뱃살도 처지고요. 눈 밑에 눈물 주머니도 생기고 거울에 딱 벗고 보면 볼품이 없거든요. 더 옛날에도 볼품 없었지만 그게 좀 슬픈데 받아들여야 돼요. 껍데기만 늙겠어요? 안에도 늙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제가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제 책 중에 제가 10몇 권의 책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읽힌 책이 20대 때 쓴 책이에요.
거꾸로 있는 세계사에.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지적으로도 퇴화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버틸만 할 거라고 보고 10년 동안 열심히 책을 쓰자. 뭔가 주장도 하고 이런 책을. 한 10년 쓰고 나서 이제 내가 더 늙으면 내 주장이 막 들어가 있는 책은 그만 써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지적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군에 있는 수리조합의 역사 이런 거를 정리를 한다든가 어디 이제 우리 뭐 어느 제주도에 있는 무슨 관덕정의 유래에 대해서 새로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의리예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리예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리예요. 일단 가면. 그럼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의리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흑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밖에 있고 민주당에 문재인 전 후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간편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제3세력 구축한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길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몹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을이에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을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을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을이에요. 일단 가면.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을이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국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하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용기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데에 저는 일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혹시 뭐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제1당의 당수가 된다면 뭐 할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의원 되기 전에 뭐 강연록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런 걸 다 봤는데, 그걸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전문가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겠어요? 뭔가 기대는 있죠. 기대는. 그렇지만 진짜 확고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